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이은 부동산 사이다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 외에도 1주택자도 불로소득 환수를 해야 하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집값을 7년째 잡지 못하여 답답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청량제 같은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원상복귀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네요. 이재명 부동산 사이다, 대선 집값 원상복귀. 자, 정말 청량제처럼 시원하게 답답한 것을 뻥 뚫어주는 발언들이 많습니다. 사실 올바른 판단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인 내용을 말하고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부동산의 핵심이 최근에 정책이 되다 보니까 그 정책을 제대로, 특히 무주택 또는 1주택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제가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 부동산 정책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정권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정당의 목표는 정권 유지일지 몰라도 뭐 정권 유지 차원이 아니라 지금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결국 후유증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우스 푸어가 넘쳐나고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가계부채나 이런 것과 함께 도미노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부동산 불로소득, 일하지 않는 문화 맞죠? 지금 누가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 20대 젊은이도 지금 투기하러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가상화폐보다도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부동산이 또 소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자, 1가구 1주택 투기 수요는 100% 환수하자. 실수요 고가 압박 금지. 뭔 말이냐? 자, 설령 무주택자가 집을 샀어도 자기가 살지 않고 갭 투자를 하거나, 자, 이럴 경우는 이건 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있다가 뭐 몇 달 있다가 산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는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걸 좀 제외하고는 100% 환수시켜라. 실수요자 고가, 자,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20억 30억 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세게 때린다. 제가 봐도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금액이 비쌀수록 누지는 적용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1주택자가 과도한 세금 그렇고요. 자, 마찬가지로 1주택자도 고가 아파트도 자기가 실거주를 않고 전세를 내거나 월세를 내면 이거 세게 때려야죠. 양도세를. 부동산 공급, 서울 그린벨트 이거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그린벨트가 투기성이 되면 로또가 돼가지고요. 다들 그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경쟁률도 어마무시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를 유발하는 촉진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도심 개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심을 주로 개발하고 용적률을 좀 더 상향, 즉 용적률을 좀 더 완화시켜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많은 공급을 해라. 다주택자 대부분이 투기 수요다.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전액 환수를 해야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주택까지 해가지고 양도세 어마무시하게 때리는데, 자, 양도세부터가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연타로 하게 되면 주택을 많이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즉 1가구 1주택 원칙, 대원칙을 삼느라 이 말이에요. 공공택지, 토지, 자, 임대부 주택 분양, 이거 다른 사람이 한 건데 본인도 찬성하는 거죠. 즉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요 건축만 분양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 공공임대를 활성화하자. 자, 이재명 부동산 대책의 핵심 요인은 이 6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강조했던 이제 불로소득 투기 환수, 이거를 한번 쭉 정리해 보자고요. 실거주자 위에는 다 투자다. 이런 사람들은 불로소득 투기 환수를 100% 하자 이런 뜻이에요. 좀 과격한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실거주 안 하면 거의 엄청나게 세금 때리잖아요. 자, 다주택자 갭 투자 역시 아주 모양이 좋지 않죠. 집을 여러 채를 잡는데 그것도 갭 투자로 했거나, 자, 또는 월세를 주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세금을 세게 때리자.
자, 1주택 갭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 갭투자도 실수요가 아니면 투기라고 보는 거죠. 외진 갭투자. 자, 자기가 지금 지방에 뻔히 집이 하나 있는데 서울이 집값 뛴다고 해서 서울을 전세 끼고 잡아놔요. 자, 이것도 역시 투기다 이 말이에요. 고가주택 세금 완화. 집이 비싸다는 이유로 너무 세금을 세게 때리지 말라. 동감합니다. 고위층 백지 신탁제 뭔 말이냐. 자, 일정 직급이 있는 고위층은요. 자, 그 직장을 선택할지 부동산을 선택할지 하나만 하라 이거예요. 1주택 외에는 갖지 말라. 이게 바로 고위층 백지 신탁제 법으로 통과하자 이런 내용인데 아마 이것은 지금 논란은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요. 다주택 누진세를 적용하자. 3, 4주택에서 끝내지 말고 개수도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5, 6, 7, 8 특히 서민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그것도 이제 아파트가 중심이 되죠. 서민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진세를 때려라. 국토보유세, 자, 토지 공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불로소득 투기 환수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실거주 중심의 내 집 마련. 자, 부동산 정책 그렇다면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대실패한 이유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결국 이게 뻥 터진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사실상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제가 비교적 호의적인 편이었는데 이건 해도 좀 심하잖아요. 안 잡는 것도 아니고 못 잡는 것도 아니고 띄운다라는 인상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다 공공연하게 흘러내려온 말들인데 이번에 결국 터져가지고 자, 대통령 지지율은 완전 바닥치고 있고 여당 지지율도 지금 야당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죠. 턱밑까지 쫓아왔네요. 자, 저는 중도편이라고 했습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라는 상황을 보자고요.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집값주도 성장을 해왔어요. 말이라고 됩니까 그게? 집값 잡는다고 투기와의 전쟁, 원상복귀 쇼만 해왔죠. 거짓말하고. 부동산 부양책, 풍선효과 유발. 결국 부양책을 했다 이 말이에요. 풍선효과 유발. 이번에 심지어는 재개발도 부양한 게 질병 사태에 대해서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한 거 아니냐. 이제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했던 이 현 정부가 자기 정권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임대주택 활성화, 집값 폭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이거 임대주택 활성화. 이건 ABC 지나가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활성화시켜갖고 무슨 집값을 잡겠다고. 투기 세력 방치, 불로소득을 유발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아마 경기도 지금 사방팔방 다 뛰게 만들어 놨잖아요. 결국은. 저는 뛰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거 암자분 일부러 뛰게 만들었다고. 지방도 마찬가지. 왜? 그래야 세금 거두니까. 모든 포커스를 세금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정권 뺏기면요. 자,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겠죠. 대출, 청약, 단순 정책이 계속 반복되고 내성이 강화됐어요. 뭐 갭투자라든가 이런 정책, 다주택 이 정책이 없었어요 별로. 이제서 좀 손을 보는 거예요. 한국감정은 시세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4% 상승했다니 이거 말이라고 합니까? 자, 710 부동산 정책. 그래서 7월 10일 날 사실상 이거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정책입니다. 이제 후임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지금 노닥거릴 때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집값은 뛰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지지율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어요. 대통령 부동산에 공허한 발언. 자, 주머니 속에 자기가 취임할 때도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뛰었어요. 취임 대기 때도. 그래서 주머니 속에 정말 뭐가 많은 것처럼 대책이. 그래놓고 쇼하다가 집값 띄우고 자, 투기와의 전쟁 선언했고 원상복귀하겠다고 해놓고 다 물거품에 가고 이번에 또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는데 과연 실효성 봐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자, 실패했으면 이 정도 실패했으면요. 담당자들을 교체 다 시켜야 돼요. 누구누구? 김현미, 김수현, 홍남기. 자, 당연히 이건 기본 아닙니까? 근데 뭐가 이쁘다고 계속 끌고 가고. 부동산 논란, 노영민, 진성준 사태. 자, 노영민, 자기 비서실장 되자마자 집 팔라고 하더니 지는 2개 끌고 가고 있고. 결국은 똘똘한 한 채 끌고 가려고 M1 성주거 팔려다가 결국 다 팔게 생겼어요.
진성준. 옛날에 여러분들 유승준이라고 가수 알죠? 걔도 꺼놓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실언했다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태도 똑같아요. 그리고 국민이 뻔히 다 아는데 1시간 내내 토론했으면 100분 토론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사죄는커녕 오히려 변명하기 급급하고요. 부동산 폭등 사과도 없고 변명으로 일관. 지금 다 현재 정부가 이래요. 사과 한마디 없어요. 자,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이건 지지율로도 나오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폭락 중입니다. 실수요자 3년간 부동산 패턴 활용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보여줬지만 오늘은 좀 색다른 관점에서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이게 0이야 0. 이게 보라색이요. 까만 거 보세요. 쭉 올랐죠. 대책이 나온 다음에 떨어졌죠. 자, 이게 0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또 9.13 대책 2018년 쭉 올랐다가 대책이 나온 다음에 떨어졌어요. 2019년도 쭉 올랐는데 11.6 대책이 나온 다음에 떨어졌어요. 좀 이 떨어질 때 추가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일부러 안 나온 거예요. 왜? 집값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야. 오히려 거꾸로.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꼭지에서만 쳐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자, 710 원래 6.17 대책 나왔는데 이거 CR이 안 먹히니까 710 대책을 그나마 때려서 약간 꺾인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꺾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0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 대책이 계속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그러잖아요. 올랐다가 대책 나오니까 쭉 떨어지고, 올랐다가 대책 나오니까 여기 0 밑으로 떨어지고, 대책 나오니까 0 밑으로 떨어지고. 자, 이번에도 뻔해요. 710 대책 이후에 뭐 바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2, 3개월 있다가 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집을 잡았을 때 5억짜리 실거래가가 있으면 6억에 잡아야 돼요. 6억에. 10억짜리가 있으면 11억이나 12억에 잡아야 돼요. 매도가에.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만 준다면 자, 10억이 11, 12억 있다가 11, 12억이 매물은 사라지고요. 자, 10억부터 9억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물이. 이제 전고점보다 더 낮게. 금액이 벌써 3억 차이가 나네요. 자, 패턴 한번 볼까요? 이거 보니까. 자,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이제 A는 올라간다, B는 내려간다인데 결국 우려했던 대로 2020년 자, 710 대책 직전까지는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번 주에 비해서는 내려왔으니까 꺾였다고 해야겠죠. 자, 그리고 2021년에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자, 세 가지 패턴 볼까요? 폭등 후에 종합대책이 나오면 단기 하락한다. 계속 단기 하락했잖아요. 갑자기 내려가잖아요. 이거 보세요. 물론 이때는 6.17 때 오히려 같은 거. 그러니까 자만한 거죠. 갭투자 잡으라고 그렇게 내가 노래 불렀고 다주택 잡으라고 임대주택 잡으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안 하더니 결국 710 대책 때 조금 나오니까 꺾인 거예요. 어찌되거나 꺾였습니다. 자, 종합대책 단기 하락하는 거 여기까지 아마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폭등에 꺾이면 다 마이너스예요. 실제로 보세요. 마이너스죠. 여기 0 밑으로 오잖아요. 마이너스죠. 자, 이번에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때 잡으시라고. 이때 괜히 매도가 막 철철 넘칠 때 잡지 마시고 마이너스 소폭 하락 후에 또 폭등했던 게 과거 패턴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면. 다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면 달라지겠죠. 자, 부동산 7년째 상승, 무주택자들은요 수검댕이가 됐어요. 7년째 부동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는요 한평생 저축할 돈, 그걸 로또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벌어버렸어요. 불로소득을. 어차피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나머지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자, 1주택자는요 반평생 저축할 돈, 불로소 들어오고 돈을 번 거예요. 다주택만은 못하지만 큰 돈 벌었죠. 무주택자들 땀 흘려 돈만 버는 빈곤한 인생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했어야죠. 여야 대권 후보 지지율. 자, 이제 보면 이낙연 23.3, 이재명 18.7, 윤석열 우리 윤석열 검사도 14.3%네요. 홍준표 5.9, 황교안 5.1, 안철수 4.8. 보시면 이제 현재 눈에 보이기에는 잠룡 한 4명 정도 보이네요. 자,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이낙연 코앞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단번에 윤석열 검사의 지지율이 확 튀어 올라갔다는 거. 검찰총장에 보시면 이게 지지율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향후 집값 전망, 부정적 평가 이유,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자, 상승할 것 같다 50.3, 하락할 것 같다 25.3. 자, 710 대책이 그렇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하락할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더 압도적이었어요. 상승할 것 같다가 6.17 이후에는요, 거의 60, 70이 넘어갔던 게 좀 줄어든 거예요. 어찌됐거나 현재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가 열기가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왜 잘못되느냐? 바로 부동산 정책 무려 23%, 426명을 물어봤더니 23%, 특히 젊은 층, 여성들 완전 돌아서 버렸어요, 대통령한테. 저도 싫어요. 자,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 51.7%가 부정이고 갤럽 조사 보니까 44.1%가 긍정,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도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코앞까지. 자, 더불어민주당 35.4, 미래통합당 31.1. 그전에는 게임이 안 됐었잖아요. 이제 역전되는 거하고 시간 문제겠죠. 자, 세금 거두려고 집값 띄우다가 꼴 좋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들이 지금 정말 많네요. 이 판때기가 걷어지니까 부동산이 쭉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집값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될까요? 부동산은 거주하지 않은 채 투기성이 강하며 투기를 바탕으로 한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상투장에는 이러한 정책이 기여할지라도 하락장이 돌아오면 다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